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2019 기출, 우리 병점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 보시면 가로 3칸, 세로 3칸이라는 표현을 주고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에 대한 합이 모두 같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여기 칸 있고, 여기 칸 있고, 여기 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현재 우리 때 공통이죠. 공통이라는 소리는 현재 우리 체크해 놓은 이 두 개와 더한 것과 이 두 개 더한 것과 이 두 개 더한 것은 서로 같다라고 정리가 되니까 가에 해당되는 게 우리 때 fx래요. 따라서 fx에다가 플러스 2x-2라는 값은 2x제곱 플러스 4x라는 표현에다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한 것과 같다. 정리되겠죠. 자, 문제에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f의 이 값을 우리한테 문제에서 찾으라는 소리고요. 따라서 f 이 값을 찾기 위해서 x자리 2 들어가시면은 f의 2에다가 2 들어가시면 플러스 2라는 표현이 2가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랑 만나십니다. x제곱이니까 4에다가 플러스 요거 만나시면은 5x니까 1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 갖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의 2에 대한 값은 여기 계산한 게 11에 해당이 되니까 9에 해당이 된다 하셔서 2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2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한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하는데 양변을 이걸로 나눠보시면 우리한테 1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1-2i 분의 2 플러스 i에 대해서의 2n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안에 있는 표현 지금 1-2i 분의 우리한테 2 플러스 i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분모와 분자의 1 플러스 2i라는 표현을 곱하게 되겠죠. 자, 곱하시게 되면 분모가 5고요. 분자에서 계산되시면 나오시는 게 상수 부분이 계산되시면 2랑 마이너스 2니까 사라지겠죠. 실수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남아있는 이렇게 허수 부분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게 5i다라고 계산돼서 i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은 i의 2n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되고 이 표현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n제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이 짝수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n이 짝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 짝수를 찾으라는 소리고 따라서 우리 n은 2, 4, 6, 8이라고 정리가 되니 합이라는 표현은 2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의 차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의 절대값을 계산하라는 소리고 그것이 우리가 3이라는 표현을 많이 주네요. 이때 m에 대한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를 유도해 주시면 우리 3m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 정리되고요.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값은 2m제곱에 마이너스 3m의 마이너스 5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해당되는 표현을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정리를 할 건데 걔는 해당되는 위에 있는 식 3m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밑에 있는 식을 빼겠죠. 그래서 2m 제곱 마이너스 3m의 마이너스 5다라고 정리할 거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은 위에 있는 애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그 값은 우리한테 9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9m 제곱에 마이너스 6m의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8m제곱 그리고 우리 플러스 12m 그리고 플러스 20은 9다 마이너스 9는 9다 마이너스 9는 제로다까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m제곱 플러스 6m에 우리 플러스 12라는 표현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m의 값의 곱은 두 분의 곱을 이용할 거니까 12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와 요 자리 루트 3에 대해서의 부호만 서로 반대고요. 루트 5에 대해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1 마이너스 우리 루트 3의 마이너스 루트 5에 대해서의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볼 거고요. 두 번째 자리는 1에 대해서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에 대해서의 전체 세제곱이다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왼쪽 거를 A, 오른쪽 거를 B라 본다면 현재 문제에 적혀 있는 것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 K를 더한 것이 자연수이다 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정리하면 얘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부터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는 해당되는 표현을 두 개를 더할 건데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얘 자리는 서로 같은 그 숫자가 적혀 있는데 부호가 서로 앞에가 반대죠. 부호가 서로 앞에가 반대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것은 2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둘이 곱해 준 것은 아까 다시 한번 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합차에 의해서
1 마이너스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에 대해서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한번 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8 마이너스 2 루트 15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2 루트 15에 마이너스 7이다. 2 루트 15죠. 15에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 왼쪽 식을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2였으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3에 곱한 것이 이 자리에 이거 들어가시면 되죠. 2 루트 15에 마이너스 7, a 플러스 b라는 곳에서 다시 곱하기 2라는 표현 들어가시면 되고요. 뒤에 플러스 k가 자연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자연수이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무리식의 파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고, 현재 그 무리식에 있는 파트는 얘가 앞에 있는 3과 2를 곱해서 만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의 루트의 15 플러스 k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k에 대한 값이 12 루트 15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니 1번 나오시면 되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난다는 소리는 교점이 존재하고요. 교점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차이 함수와 해당되는 x축 사이에서의 관계를 봤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차이 함수를 유도해 주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빼줄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제로라는 표현 잡겠죠. 차이 함수 x축 사이에서의 관계를 볼 거고, 그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짝수 판별식 정리해 주시면 절반의 제곱의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니까 자연수는 4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단식 p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표현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px는 x 플러스 1분의 x를 만족시키는 값이 현재 0과 1과 2와 3이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표현에서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주셔서 px에다가 앞에 이렇게 x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네, 곱해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x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값이 현재 0과 1과 2와 3이 있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 표현을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잡으면 x 플러스 1에 px에다가 마이너스 x라는 표현은 우리 최고차함수 모르니까 라지 a에 x, x-1, x-2, x-3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해당되는 라지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x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통째로 0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들어가시게 되면 1이라는 표현이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a라는 표현이 24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표현이 우리 px를 x-5로 나눈 값, 즉 p5에 대한 값을 찾으라 했으니 x자리에 5를 넣어보시면 6 곱하기 p5라는 표현에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은 24분의 1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 자리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 또 5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p5에 해당되는 표현을 마이너스 건너가시면 10이죠. 따라서 우리 3분의 5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의 다음의 값에서 B와 C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제곱에 우리 마이너스 이렇게다가 B 플러스 C에 해당되는 X에다가 플러스 BC는 제로에 해당되는 표현, 이 값을 우리한테 정리하라는 소리죠. 그럼 이 표현을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b 플러스 c라는 표현은 이미 e-a라 정리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첫 번째로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우리 플러스 a-2에 대해서의 x다까지 일단 첫 번째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에 의해서 해당되는 1, 2, 3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우리한테 bc, 즉 해당되는 두 군의 곱만 찾으시면 되는데, bc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b 플러스 c가 e-a고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표현은 4-a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용해서 2bc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제곱에서 밑에 있는 표현을 뺄 건데, 위에 거 제곱해 주시면 4-4에 플러스 a제곱이니까 빼주시니까 2a제곱에 마이너스 4a라는 표현이 돼서 bc라는 표현이 a제곱 마이너스 2a가 정리가 됩니다.
이 자리 들어가시면 플러스 a의 a-2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정리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에 대해서의 최대값을 줘요. 그럼 다시 한번 아래로 블록하게 2차 함수 그려놓으시면 되고 축 표현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축은 합을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2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기 때문에 축 2를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고 4가 좀 더 가깝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최대값을 찾으러 하니 해당되는 이 값이 우리한테 f의 마이너스 1 값이 2여야 된다고 정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1 값 들어가시면 1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4에 플러스 k다라고 정리가 돼서 여기서 k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나할 때 최소값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그럼 최소값에 우리 꼭지점의 좌표에 해당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에 해당되는 f2 값을 찾을 거니까 2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4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k에 해당이 되니 따라서 우리한테 k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다 나오셔서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문제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 x축과의 교점이 우리한테 알파와 베타래요. 그럼 우리한테 f의 알파는 f의 베타는 제로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fx를 정리를 하면 우리는 a의 x-알파, x-베타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알파, 베타 즉 어떤 두근의 곱을 계산하는 소리로 해석하시면서 건너가시면 되겠죠. 자, 가부터 봅니다.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의 2-x랑 같다. 자, 우리 해당되는 표현 대칭축에 대한 표현을 준 거고요. 대칭축은 x가 1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방정식 어떠한 절대값에 해당되는 표현이 됐는데 걔랑 3a에 대해서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교점수가 3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데 어떠한 절대값에 대해서의 계산을 했는데 이 값에 대해서 일단 값이 존재를 한다는 소리는 3a라는 값은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a는 양수다 라고 정리가 되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fx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을 현재 우리가 정리하시면은 알파와 베타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때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뒤집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이 절대값 fx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얘랑 어떠한 y는 여기 지금 3a니까 y는 3a라는 가로선이 들어올 건데 그 가로선에 대해서의 교점수가 새겨야 된다는 소리는 이 가로선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대칭축의 위치는 우리한테 아까 가를 통해서 x는 1이라는 걸 찾았고요. 해당되는 가운데 부분은 뒤집어져서 만들어낸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위치는 1,-3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당되는 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한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fx가 a의 x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두근의 합은 이 대칭축의 표현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표현을 우리가 2라고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두근의 합이 2에 해당이 돼야 되는 해당되는 이 식은 ax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c라는 표현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이때 해당되는 얘가 1,-3a를 지나기 때문에 f의 1이라는 값을 정리하자면 a의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c라는 값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3a라 정리가 돼서 c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a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a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두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즉 a분의 c에 대한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이 자리 이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8일 때 다음에 대한 값을 찾으라 합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을 마치 합처럼 보시고 해당되는 표현을 우리가 곱처럼 보셔서 정리를 하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8이라는 표현이 제로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현재 알파와 베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참고로 해당되는 이 식에 대해서의 판별식은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알파와 베타가 허근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요. 허근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모두 다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켤레복소수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적혀있는 베타 바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알파라고 해석하셔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두 근이니까 근을 대입해 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8은 제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모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에 해당되는데 부피를 줬어요. 그럼 해당되는 표현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고 3차식 인수분해는 조리제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1, 8, 19, 12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 조리제법을 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짝수 차수와 상수의 합과 홀수 차수에 대해서의 합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인수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에 마이너스 1에 7에 여기 마이너스 7, 12에 마이너스 12는 제로다라고 정리가 되고 따라서 x 플러스 1 해당되는 이 자리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계산을 하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표현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이 건널비를 정리를 할 건데 그 건널비를 정리하는 식은 해당되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를 곱할 거고 그리고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해서 2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건널비니까. 그쵸? 건널비에 해당되고 지금 현재 파트에서 지금 계산된 파트가 전부 다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궁금하다는 소리는 전부 다 이 식에 x자리 1이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2배에 해당되는 이 자리 1이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1 곱하기 우리 또 4니까 8이라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자리는 4 곱하기 5이기 때문에 20이고 세 번째 자리는 5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0이라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이 표현들을 더하면서 2랑 곱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38에 대해서의 2배이기 때문에 76이라는 표현이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에 대해서의 최대값이 3이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식을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a제곱이라는 표현에 플러스 4라는 표현이 되어서 이미 이 자리가 완전 제곱식을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라고 돼서 해당되는 이미 문제에 주어진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해당이 되고 그때 해당되는 대칭축의 위치가 a일 때 그것에 해당되는 최대값 이미 4라는 표현을 줍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보시면 어떠한 제한된 범위가 들어오는데 최대값이 3이 되게끔 들어와야 되니 걔는 해당되는 표현이 0부터 3이 다음과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해당되는 왼쪽을 기준으로 나와서 0부터 3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때 해당되는 이 각값의 최대값이 3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해당되는 표현에서 얘를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2차 함수에서 우리 이 ax에 대한 제곱에 대한 특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1만큼 커지면 y가 1만큼 커진다는 경향이 있고요. x가 2만큼 커지면 y는 4만큼 커진다. 그리고 x가 3만큼 커지면 y가 9만큼 커진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을 봤을 때 현재 여기에 있는 값이 4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y값 변동이 한 칸만큼 일어났다는 소리고 현재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표현에서 y값 변동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축 변동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축 변동은 전부 다 한 칸밖에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한다면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에 끝난다 라고 정리가 되지만, 자, 이 풀이보다 일단 정석대로 푸는 것도 아셔야 되니까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왼쪽 거부터 정리를 할 건데, 왼쪽 거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3과 A 중에서 3보다 A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최대값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한테 F의 3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럼 F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문제에 씌워진 식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에 3-a에 대해서 제곱에 플러스 4라는 표현이 3에 해당이 되니까 a-3에 대한 제곱이 1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a라는 값은 2 또는 4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 제한된 범위가 3보다 크다이니 2는 제거하시고 4가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우리 오른쪽 파트는 이렇게 a와 0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a가 좀 더 왼쪽에 있다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이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한테 이 최대값은 f의 제로가 3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제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표현이 3에 해당이 돼서 a제곱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라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아까 찾았던 해당되는 이 표현이 다시 유도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실수 a 값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 했으니 둘이 더해주시면 3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함수 y는 fx가 x축과 접하고 해당되는 이 표현이 주는데 이것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는 f의 마이너스 1과 f의 4라는 표현이 같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푸는 것은 2차 함수고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지점을 알려줬다는 소리는 축에 대한 위치를 알려줬죠. 축은 둘에 대한 합을 절반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2분의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fx에 대해서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것의 대칭축의 위치는 2분의 3에 해당이 되고 얘가 동시에 현재 지금 보시면 x축에 접했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fx라는 표현은 2에 대해서의 x-2분의 3에 대해서의 제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요 값에 대해서의 최소값을 찾으라 하는데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석을 통해서 매우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서 그 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기가 x-1인데 여기는 x 플러스 1이에요. 즉 항상 해당되는 표현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f 값들을 더했으니 차이가 이만큼 나는, 차이가 두 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 두 칸의 함수 값을 더한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어떠한 범위가 나올 때, 이 범위가 나올 때 그 간격은 두 칸으로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때 나오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칭축으로부터 이렇게 두 칸이 떨어져 있는 위치가 가장 작을 거고요. 그때 그러면 각각의 한 칸 한 칸씩 정리가 될 거니 2분의 1이고 2분의 5라 정리하셔서 해당되는 두 값의 합은 계산해 주시면 f의 2분의 5라는 값을 2배 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f의 2분의 5는 해당되는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죠. f의 2분의 5를 2배를 할 건데 2분의 5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거는 1의 제곱에다 2 해주니까 2죠. 요 값이 2인데 걔를 2배 해주시면 4라는 값이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얘가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적용을 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fx가 얘니까 x-1부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2에 x-2분의 5에 대해서의 제곱 플러스 해당되는 2에 x 플러스 1인가 들어가시면 x-2분의 1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도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 식을 또 계산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관적 풀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전개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개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미 흔히 아는 방식이니까 설명 안 하고요. 자, 해당되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x축을 기준으로 2분의 1이라는 지점과 2분의 5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곡률이 서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해당되는 그 값들을 더하는데, 그럼 그 값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가운데에 있는 대칭축, 우리 2분의 1과 2분의 5의 가운데에 있는 표현인 2분의 3에서 최소를 갖는다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x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고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서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전개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전체 범위 내에서의 우리 꼭지점의 y좌표 찾으시면 되니까 그건 해보시면 됩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해당되는 값이 x-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에 대한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일단 해당되는 표현을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해당되는 이 식에서 x 플러스 2라는 값을 t라고 정리를 한다면 t의 세제곱에 플러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3t의 플러스 1은 해당되는 이 표현은 뭘로 바뀌냐? x-2이기 때문에 x-2라는 표현은 t-4라고 바뀌게 됩니다. 얘가 t-4에 대한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에 대한 qx가 생길 거고요. qt라 적을게요. qt가 생길 거고, 그것의 나머지에 해당되는 표현은 어떠한 rt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이 rt 값을 찾을 거고, 걔를 다시 한번 이 치환을 통해서 정리해서 해당되는 이 나머지를 찾겠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럼 제곱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의 나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할 겁니다. 1, 3, 3, 1 해당되는 자리에 4 들어가시면 1, 4, 7, 28, 31 해주시면은 124, 125 하나 나오시게 되고요. 한 번 더 또 4 해주시면 1, 4, 11, 44, 75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우리 t 플러스 11에 대해서 이 자리는 t-4의 제곱이다. 그리고 플러스 75의 t-4다. 플러스 125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나머지의 자리는 여기가 나머지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요. 원래 t라는 값이 x 플러스 2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x 플러스 2라고 돌려주시게 되면 rx에 대한 표현이 75에 대해서 x-2의 플러스 125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는 우리 a 플러스 b가 궁금하니 이렇게 r1 값을 찾으라는 소리죠. r1 값 찾으라는 소리니까 x자리 1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5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봅니다. p가 소수다. p가 소수이고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해서 근을 갖는다는 소리를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두 자연수를 n1과 n2라 둔다면 두근의 합에 해당되는 n1 플러스 l2라는 표현은 a에 해당이 되고, 두근의 곱에 해당되는 n1 곱하기 n2라는 표현은 p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p라는 표현은 소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떠한 두 자연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 숫자는 합성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곱했는데 소수가 됐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우리한테 1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만약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n2에 해당되는 값은 그 소수인 p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돼서 a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1 플러스 p에 해당이 됐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 a라는 값마저 소수이면 소수가 1 플러스 소수가 됐대요. 그럼 그것을 만족시키는 p값은 우리한테 누구밖에 없냐? 2밖에 없죠. 2라는 표현에 1을 더하면은 3 또한 우리한테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가 9의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1 플러스 p라는 표현이 9니까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두 자리가 필요해요. 두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9는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p값을 찾을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홀수에서 1을 빼게 되면 항상 다 짝수에 되기 때문에 홀수 파트들은 전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들에서 1씩 빼주시면 17과 35 그리고 53 그리고 71 그리고 89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35는 합성수이기 때문에 지워주시게 되면 이때 해당되는 우리 p에 대한 개수를 베타를 한대요. 베타는 4개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알파는 2에 해당이 된다 찾았으니 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x가 해당되는 이 두 점을 지난대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f의 마이너스 4는 f의 2는 제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되고, 이것의 방정식 해당되는 이것의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다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4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a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4 또는 2여야 된다고 정리가 되고, 따라서 ax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5 또는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x제곱에 해당되는 표현은 마이너스 a분의 5 또는 우리한테 a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해당되는 파트는 실근에 대한 곱이 필요하고, 그럼 이때 해당되는 이 값은 a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양수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상황을 나눠서 정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부터 정리하게 되면은 부호는 이쪽이 음수고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실근을 가지려면 x의 제곱은 우리한테 a분의 1이어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 값을 통해서 x라는 애를 유도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분의 1이라 정리가 돼서 그거에 대한 곱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의 a분의 1이라 정리가 됩니다. 그 값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돼야 되니 결론적으로 a에 대한 값이 우리한테 2분의 1이다 라고 하나 찾아주시면 되죠.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를 확인을 할 거예요. a가 음수게 되면 이번에는 해당되는 여기서 부호가 이쪽이 플러스에 해당되고 이쪽이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 이번에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5라는 애를 조사하셔야 되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a분의 5에 해당이 되니까 곱에 해당되는 파트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분의 5라고 정리가 돼서 a분의 5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값을 통해서 a라는 애를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이 만족시키는 a 값들에 대해서의 합을 계산하라 했으니 둘이 더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px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위에 어떠한 식이 또 주어져 있고 위에도 어떠한 식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이러한 표현이 줬다는 소리는 두 식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때 qnx로 또 해당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qx의 플러스 rx라고 가정을 해 놓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rx라는 표현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때문에 px 플러스 q라고 미리 모양을 잡아 놓으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가부터 정리하면 px라는 표현은 해당되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거에 대해서 q1x, 그것에 x 플러스 a라고 정리가 되고요. 동일한 식이 밑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찢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그때 q2x에 나머지 3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는 여기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럼 둘 다 0으로 날아가겠죠? 둘 다 0으로 날아가니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우리 3에다가 마이너스 b의 플러스 1이어야 된다 정리가 돼서 a의 플러스 b라는 표현이 5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되는 이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냐, 1이라는 표현을 넣을 건데 q1이 q2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1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위의 식은 0으로 날아가지만 따라서 a 플러스 1이라는 표현만 남지만 밑에 식에서는 이 자리가 원래 x세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1 들어가시면 2에다가 q2의 1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주니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플러스 a의 플러스 b 플러스 1이 정리가 돼서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라는 값이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게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두 식을 서로 연립해 주시면 a라는 값은 3이고 b라는 값은 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r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q1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넣어주시면 x-1을 기준으로 여기 x 플러스 1에다가 q1 자리에다가 중괄호 쳐놓으시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qx에다가 플러스 나머지인 px 플러스 q라고 가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x 플러스 a에 해당이 되는데 a가 3이니까 x 플러스 3이다 라고 두시면 되죠.
해당되는 이식이 밑에 있는 얘랑 같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이식과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식에서 보시면은 얘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x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로 묶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 자리에서 얘는 이렇게 둘이 만남으로 통해서 qx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참고로 걔는 x-1이라는 애를 끌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할 건데,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여기 px 플러스 q가 생기게 되고요. 뒤에는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3차에 해당이 돼요. 3차식에 해당이 되고, 그 해당되는 나머지가 현재 이 자리에 오는 것은 2차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도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3차식이 오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로 나눗셈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전개해 주시면 px의 세제곱에 플러스 q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px의 마이너스 q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x세제곱 플러스 1로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얘로 나눗셈을 했다는 소리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제로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제로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징에 의해서 요 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qx의 제곱에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를 기준으로 요 부분이 마이너스 p로 바뀌게 되고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셔서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에 해당되는 나머지가 이제 요 값이 3x의 제곱에 플러스 bx인데 b라는 값이 우리한테 2였죠. 따라서 2x의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두 식에 대해서의 개수를 서로 비교하시면 q라는 값은 3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표현 1차가 마이너스 p에다가 1을 더한 게 2에 해당이 돼야 되니 p라는 값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2라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두 값을 알게 된다면 우리한테 나머지에 해당되는 px 플러스 q 값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r2 값은 해당되는 이 자리에 x자리에 2를 넣을 거니 1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오시면 되겠죠. 서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다항식이 x-c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x자리에 c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c에 곱하기 c-a 그리고 여기다 또다시 곱하기 c-b라는 값은 16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정리를 하라는데 세 정수 a, b, c라는 표현을 줘요.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얘도 정수고 여기도 정수고 여기도 정수다라는 표현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당되는 뭐 순서상에 대한 개수를 찾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최대값을 찾으러 가고 또는 최소값을 찾으러 합니다. 얘를 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때 해당되는 이 정수 1, 정수 2, 정수 3이라 생각해서 정수 합을 유도해 보시면 나오시는 값은 3에 대해서의 c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값은 합에서 3c를 뺀 값이다 라고 정리가 되죠. 3c를 뺀 값이 아니라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우리한테 3c에서 합을 뺀 값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그러면 c라는 값은 여기다 c가 추가가 됐으니 이 값은 4c에서 합을 뺀 값과 같다라고 정리가 돼서 이것의 최대 최소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더 읽어보시면 0과 a와 b에 대해서 순서상을 알려주는데, 그럼 해당되는 표에서 이 자리가 c-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다. 즉 여기에 적혀있는 이 세 정수는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그럼 이러한 표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16이라는 표현을 소인수분해 보시면 2의 4제곱이에요. 자, 얘를 일단 3개의 정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을 생각해 보면 1, 1, 16, 1, 2, 8,
1,4,4 그리고 여기서 2,2,4라는 표현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단은 해당되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서로 다른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그때 해당되는 부분들은 부호가 다르게끔 얘를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자리는 전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자리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8을 가져올 때 해당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8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때 해당되는 값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는 이 4c- 합이라는 표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때 해당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값이 c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4배 하면서 다 더한 값을 뺀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값을 정리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32에서 합을 빼주시면 되는데 합이 11에 해당이 되니 21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8,2,1이 있었으니 얘에서 부호를 바꿔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해당되는 표에서 뭐 이런 형식이 또 존재할 수 있겠죠. 8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또는 뭐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도 되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라는 표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가장 큰 수는 왼쪽에 적혀야 되니 8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 되게 되면 해당되는 표현에서는 다시 한번 가장 왼쪽에 대해서 4배였죠. 그래서 32에서 마이너스에 합을 빼줄 거예요. 다 더해주시면 5를 빼준다라고 정리돼서 2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우리한테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다시 한번 가장 왼쪽에 4배 4에서 다 더한 것을 뺀다.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9니까 빼주시면 플러스 9라는 값이 13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해당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정리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이 값 다시 한번 4배 할 거니까 8이고요. 해당되는 3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셔서 15 유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서로 같은 숫자들이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여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6을 만들게 되면은 다시 한번 4를 기준으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이 돼서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은 해당되는 표현이 16에다가 다 더해준 거를 해주니까 1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17이라 정리가 되고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해당되는 이 표현 정리할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얘는 8에다가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는 표현이 돼서 12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총 순서쌍에 대한 개수 순서쌍에 대한 개수 n이라는 표현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가 나왔죠. 7개라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의 합을 구하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나온 값 중에서 최대값 찾아보시면 이 값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이 이 값에 해당되니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값은 39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서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하여 2i가 된다. 좀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x제곱은 2i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니 이 상태에서 양변을 다시 한번 제곱해 주시면 x4제곱은 마이너스 4다라고 정리가 되니 x4제곱 플러스 4라는 표현은 제로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x값들을 복소수라 부르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복소수에 대한 합을 구하라 했으니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모든 근의 합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항상 일정합니다. 현재 3창의 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은 제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일단 원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을 x 4제곱을 기준으로 플러스 4x제곱에 플러스 4라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4x제곱을 기준으로 플러스 4라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모양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때 해당되는 이 앞에 있는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위의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위의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x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 따라 정리가 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 대해서
곱은 제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제로이려면 이쪽이 제로거나 이쪽이 제로여야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왼쪽에 있는 x값을 알파 베타, 오른쪽에 있는 x값을 감마 델타라고 부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에 해당이 되고 감마 플러스 델타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니 네근의 합은 다시 한번 제로다라고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밑에 있는 방식을 통해서도 계산을 할 줄도 아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서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두 실근이 모두 2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근의 위치를 언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의 위치를 언급했다는 소리는 우리한테 한판 축구 이용하죠. 한판 축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따져볼 건데 그 두 교점이 현재 지금 보시면 2보다 작다 했으니까 2라는 위치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거는 한판 축구를 조사할 거고요. 한판 축구는 위에서부터 하는 함수값, 판은 판별식, 축은 대칭축을 조사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함부터 함수값은 해당되는 그래프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이 f2라는 값은 현재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f2라는 표현은 양수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에서 우리 판별식 파트는 문제에서 두실근이라 언급을 했기 때문에 판별식 D라는 표현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축이라는 표현이 들어오시면 걔는 2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축은 2보다 작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F2가 0보다 크다라는 표현 F2부터 계산하도록 할게요. 2가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거 4에다가 플러스 2 들어가시면 4k-2 마이너스 k라는 표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3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면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사할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따라서 판별식 조사해 주시면 해당되는 2k-1의 제곱이니까 4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해줄 거니까 플러스 4k라 정리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4k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때 우리한테 k의 제곱이라는 표현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죠. 거기다 1을 더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한테 축이라는 표현을 계산할 거예요. 축이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대칭축은 합을 2로 나누시면 되고요. 현재 두 군의 합에 해당되는 파트 여기 보시면은 1-2k에 해당이 됩니다. 걔를 2로 나눈 값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1-2k라는 표현이 4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는 k라는 표현, 2k라는 표현이 3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니까 아니죠. 잘못됐죠.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니 k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다라고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해당되는 범위와 해당되는 범위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조사하시면 되고, 따라서 그 범위는 해당되는 제일 위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의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범위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019 기출 병정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